네, 안녕하세요. 시마스터디 포토샵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두 개의 이미지가 보이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포토샵 작업을 하고 딱 보면은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세 페이지라든지 뭐 내보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량을 보면 뭐 굉장히 많게 뭐 50메가, 100메가, 200메가, 300메가 이렇게 막 돼 있는데 그 상태로 올리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용량이 큰 상태로 어딘가에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올리면 커서 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용량이 크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그 이미지를 볼 때 혹은 어딘가에 올릴 때 용량 때문에 올라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보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용량을 조절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레슨을 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시마쌤이 뒤에 보면 이미지가 있죠. 하나는 포토샵 표지고요. 표지예요. 표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에서 어떠한 이미지 혹은 작업을 하다 보면 이쪽 용량 보이죠? 자, 지금 화살표에 보면 39.6메가요. 레이어를 한번 볼게요. 레이어를 보면 자, 이렇게 레이어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거죠. 10개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용량이 40메가에 육박합니다. 40메가 뭐 적지 않는 용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JPG라든지 이 상태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건 용량이 68.7메가라고 나오네요. 레이어가 지금 비슷하게 좀 있는데 아까하고 좀 비슷하지만 용량은 더 크죠. 물론 여기서 더 작업을 하게 되면 포토샵에서는 해당 용량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하가 걸린다기보다는 계속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작업을 하게 되면요. 자, 그렇다면 이 작업을 내가 어떤 웹페이지, 뭐 블로그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쇼핑몰 상세 페이지라든지 거기다 올리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용량을 조절하는 거. 자, 우선 첫 번째 용량 조절할 때는요. 자, 레이어 창을 한번 볼게요. 레이어 창 보면 여기 팝업 창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요. 자, 쭉 아래로 보이면 보이는 레이어 병합이라고 있고요. 또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이 있습니다. 자,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클릭하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한 모든 레이어에 대한 이 부분이 하나로 뿅 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눌러주는 거죠. 하나로 여러 가지 레이어를. 자, 이렇게 되면은 용량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이쪽에 있는 지금 광고, 시마쌤이 광고 만들려고 했던 게 아까 60메가가 넘었는데 현재 6.03메가로 줄었죠? 엄청나게 줄었어요. 자, 그런데 6메가도 사실 커요. 혹은 가이드가 5메가 밑으로 줄여라 했는데 지금 그 많던 레이어를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6메가예요. 그러면 1메가 정도가 지금 더 있는 거잖아요. 더 줄여야 돼요. 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첫 번째 레이어를 쭉 합쳐가지고 하나로 줄이면 용량이 확 줄어든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상단 파일을 클릭하면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내보내기에서 웹용으로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건요. 상단에 여기 보면 원본, 최저가 2장, 4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2장을 해놓고 해도 되지만 4장을 해놓고 우리가 설정을 하면요. 자, 원본이 하나 있고 png-8, png-8 밑에 보면요. 100디더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 256 색상, 128 색상으로 했을 때, 256 색상으로 했을 때 그 압축된 값을 보여줘요. 어디까지 내가 줄여줄게 라고 가상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용량으로 줄일 거야 라고 샘플로 우리가 보여줘요. 자, 보면요. png-8 359.3K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정보값을 봐야지만 이 정도 용량으로 줄일 수 있어 라고 정보를 보여주고요. 밑에 있는 거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거지만 그래도 압축하는 비율이 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png-8 318K.4로 내가 줄여줄 수 있어. 오른쪽 건요. 더 심하게 177.7K까지 줄여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만약에 5메가 내 파일을 올려야 된다면 아까 우리 6메가였죠. 근데 MB Stop. 여기서의 MB는 메가바이트의 줄임말입니다. 메가바이트는 저장 단위를 뜻합니다. 절대 정치인 혹은 대통령을 뜻하지 않습니다. 메가가 아니라 지금 K요. 그럼 엄청나게 줄어든 건데 그러면 177로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내가 적당하게 설정된 무언가 값이 맞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너무 용량이 작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JPG로 올릴 것인지 PNG로 올릴 것인지 GIF로 올릴 것인지 무언가 뭐 홈페이지나 쇼핑몰이나 블로그나 지원되는 형식의 확장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장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PNG로 올려도 돼, PNG로 저장해도 돼 라고 어떤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쇼핑몰에서 요구하면 PNG? 그럼 난 PNG로 해야지, JPG로 해야지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돼요. PNG하고 또 여기서 JPG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JPG는요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는 서로 이미지를 볼 때 약속을 하잖아요. 야, JPG로 우리가 저장하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 이런 약속의 어떤 한 형식의 파일인데 PNG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JPG는 우리 아까 전에 레이어 막 쌓여져 있었던 거 있었죠. 그걸 압축을 한 다음에 JPG로 저장하면 압축률이 강하기 때문에 파일이 픽셀이 좀 깨집니다. 자, 픽셀이 깨진 건 여기 잠깐 뒤에 한번 볼까요? 자,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자, 지금은 문제없이 보이죠? 하지만 확대를 하면요. 자, 이렇게 포토샵은 작은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압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픽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픽셀이 많으면 선명도가 높은 거고요. 픽셀이 없어지면 그만큼 선명도가 낮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보셨죠? 이렇게 JPG는요, 픽셀을 압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률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지만, PNG는요, 압축률이 적어요. 데이터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데이터가 좀 더 용량이 커지지만, 자세하게 보여지는 장점은 있어요. 또 PNG는 투명 레이어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PNG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인분들이 파워포인트 같은데 데이터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용량 줄이기 수업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JPG로 압축을 하는 경우, 또 내보내기 하는 경우, 또 PNG라는 경우도 있고요. GIF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좋냐라는 건 사실 그 상황에 맞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뭐가 좋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JPG나 PNG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시마센 같은 경우는 PNG로 합니다. 아무래도 PNG가 더 화질이, 쉽게 얘기해서 화질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JPG는 더 압축률이 강하기 때문에 픽셀을 더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선명도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이것도 모니터에 따라 좀 틀려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PNG8 이 부분 이 정도로 맞추면 되고요. 고감도, 자, 이렇게 하고 확산, 색상은요, 여기에 있는 부분 클릭하게 되면 256에서 128, 256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색감이 풍부하죠. 근데 128로 하게 되면 색상 값이 좀 더 줄어들어요. 그만큼 픽셀에 있는 색감 수가 줄어든다는 건 선명도, 색감이 좀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데이터 용량은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주 차이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린 256 색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요, 지금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가 4장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이 중에 내가 맞는 형식의 확장자, 그리고 혹은 여기에 어떤 용량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 내가 적당한 용량으로
설정을 한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형식의 우리가 파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요구되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무언가의 확장자 형식에 맞게 내가 설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PNG로 대부분 저장을 많이 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요. 어디로 저장할 거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심화쌤은 하나 지금 만들게요. 용량이라고 하나 좀 해놓고요. 여기다가 11월 광고 용량이라고 해놓고 제가 저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장이라고 용량이 지금 하나 됐을 텐데 한번 볼까요? 용량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6메가짜리였죠? 그런데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볼까요? 용량이 369KB. 아까 전에 우리 가상에 이 정도 용량일 거야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5메가로 올려야 되는 어떤 파일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우리 이거는 지금 6메가, 얘는 지금 거의 363K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용량이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내보내기 형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 줄이기는 오늘 첫 번째 수업이니까 이렇게 경로를 타고 가서 용량을 줄이면 압축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량 줄이기 수업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했거든요. 급하니까 할 줄 모르는데 프로그램을 1도 그래서 좀 급하게 찾은 거예요. 이거 배워야겠다. 우리 건축공학과의 건축 쪽에서 포토샵을 좀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때가 있어요. 가령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혹은 또 제출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든가 뭐 보도 작업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우리 학생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테니까 잠깐 카메라를 잠깐 좀 끌게요. 네, 안녕하세요. 심화스터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심화스터디 동영상 레슨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심화스터디에는 오프라인 수업도 있지만요 동영상 레슨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포토샵, 인디자인 이 두 개의 컨텐츠를 동영상 레슨으로만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레슨이라고 해서 뭐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고,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리고 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으로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 필요한 이런 컨텐츠 기법들이죠. 노하우죠. 그런 노하우들도 담았어요. 컨텐츠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이 심화스터디 동영상 레슨으로 공부를 한다면 기초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한 권만 가지고도 그거 다 독학하려면 힘들죠. 독학은요, 독학에 마음 먹어야지 할 수 있는 게 독학인데 이 독학도 쉽지가 않아요. 책을 우리가 어떤 기능 그리고 어떠한 예제를 풀기 위해선 한 자리에 앉아갖고 20분에서 40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면 다시 까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화스터디 동영상 레슨 같은 경우는 바로 눈으로 보고 저런 기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심화가 또 심화쌤이 이런 원리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쉽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받을 때 오프라인에서 수업 받는 것처럼 편안하게 레슨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레슨이 어려운 분들은요, 이렇게 동영상 레슨으로 레슨을 받으신다면 아마 기초 그리고 실무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심화스터디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동영상 레슨이 필요하다면 심화스터디 동영상 레슨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영상 레슨이 있는데요. 한번 맛보기를 시청을 하고 나면 야, 다른 데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구나, 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 걸,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간 내에 배우는 동안은 훨씬 좋은 콘텐츠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동영상 레슨을 시청하려면 우선 시마스터디 카페에 오면 되는데요. 이 카페에 보면 지금 뒤에 보이죠? 여러가지 컨텐츠 관련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도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그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게 계속 올라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이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든지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노트북에서도 언제든지 접속하셔갖고 레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레슨은요 7분에서 한 15분, 또 긴 거는 20분까지도 갈 수 있는데 보통 7분에서 15분 정도의 길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아마 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레슨을 보시고 여러분들 아마 포토샵 책을 본다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영상 레슨 카페에는 교재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시마스터디 동영상 레슨으로 공부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학원 또 혹은 타 사이트의 동영상 레슨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레슨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동영상 레슨, 오프라인 레슨이 힘들다면 동영상 레슨으로 수업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그리고 비즈니스에 꼭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